이번 시간에는 MBTI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신의 관심사와 적성,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직업이 자신에게 적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는 마이어스-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즉 심리 유형 검사로서 칼 구스타프 융이 심리학적 유형론의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널리 쓰이는 성격 유형 검사의 하나로서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와 그의 어머니인 캐서린 쿡 브릭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융의 심리 유형 이론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 검사가 연구 개발되었습니다. 캐서린 브릭스는 자서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개인차에 대해 연구하던 중 1920년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20년 동안 융의 이론에 입각하여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관찰하였습니다. 20년간에 걸친 관찰을 통해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의 타당성을 확증하였고, 그녀의 딸인 이사벨 마이어스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MBTI는 폼 A, B, C, D, E를 거쳐서 FG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융이 1920년에 발표한 심리학적 유형론은 초기의 이론으로서 자신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MBTI 바탕이 되는 융의 성격 이론은 각각의 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인식하여 이에 근거하여 행동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판단 기능에 있어 각각의 개인이 선호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측하기 힘들고 변화무쌍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질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유형론은 심리적 경향 간 역동적 관계를 중시하며 이러한 경향성을 내향적 태도와 외향적 태도,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의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융은 심리적 에너지가 내부에서 기인하는가, 외부에서 비롯되는가에 따라서 내향성, 외향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외부 환경을 대함에 있어서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것은 마음의 기능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융은 개인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태도에 따라 외향적 태도와 내향적 태도를 구분하였습니다. 개인의 태도가 객체를 주체보다 중요시하면 외향적 태도를 취한다고 하였고, 객체보다 주체를 중시할 경우엔 내향적 태도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 전시회에 가서 그림이 좋다고 할 때 좋다고 한 동기가 그 전날 본 신문의 그림에 대한 평이 좋았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어서 객관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내렸다면 이 사람의 태도는 외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객관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문의 평이 좋고 화가가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보기에 그 그림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내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은 객관적 외부적 기준보다는 내부적인 자신의 주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능의 선호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며 근본적인 선호성도 각기 다른 심리 유형을 지닌 인간의 개인차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융은 정신기능을 인식기능인 감각과 직관, 판단기능인 사고와 감정으로 분류하고 인식기능을 비합리적 정신기능, 판단기능을 합리적인 정신기능으로 보았습니다. 인식기능은 옳고 그름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무엇을 감지하는 기능으로서 비합리적 기능으로 보았고, 판단기능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합리적 기능으로 여겼습니다. 마이어스 브레익스는 융이 상세히 다루지 않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갔던 JP 지표에 대해서도 하나의 독립된 지표로서 첨가하게 됩니다. 판단형의 사람은 제2형의 사람으로서 판단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의식적 성격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고, 인식형 P형은 무의식적인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은 정신현상의 의식적 동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인식은 단지 일어난 사실을 가지고 기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하였습니다. 융은 기능에서의 방향의 결정은 선천적인 것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차이점은 고유의 성격 유형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선천적 경향을 잘 알고서 이것에 잘 맞추어가는 것이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얻고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융은 자신의 타고난 선호 방향을 따라 익숙하게 살아갈 때 그 반대 방향 역시 개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융의 자기실현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묻혀있는 것을 개발하여 통합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 과정이 개인의 성숙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MBTI는 융의 입장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선호하는 경향을 찾고 이것이 개별적으로 또는 여러 경향이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MBTI 검사는 성격의 선천적 선호성을 알려주는 검사로서 성격이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MBTI는 능력 검사나 지능 검사가 아니며 응답함에 있어서 시간 제한은 없으나 한 문항에 대해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일관성 있게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자신에게 가까운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자신이 바라는 이상형으로 응답해서는 안 되며 현재 자신이 하는 행동, 현재 선호하는 방향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경향, 자연스럽고 편안한 경향, 의식하지 않고 자주 사용하는 경향, 상대적으로 더 쉽게 끌리는 경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애매하거나 선택할 수 없는 문항의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수검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문항에 대해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MBTI는 선천적 선호성을 알려주는 척도로서 정상적 성격 유형을 밝혀냄에 있어서는 적합하나 내적 혼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합한 검사가 아닙니다. 생활에 극심한 변화를 겪은 사람들 중에는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 하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 예를 들어 입사 시험 같은 경우에 이 검사를 하는 경우에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과일이나 성향이 다를 수 있으며 어떤 과일이 제일 좋은 과일이냐라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 유형도 마찬가지로 선천적인 선호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심리 유형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가 존재의 개별화가 되는 것, 자신이 자신의 심리 유형을 인식하고 가장 자기다운 자기가 되는 것이 이 검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방향을 중심으로 MBTI 선호 지표를 나눈 것이 외향과 내향이 되겠습니다. 인식의 기능에 있어 감각과 직관으로 나뉘어지며 판단 기능에 있어서는 사고와 감정, 그리고 마이어스 브레이크스가 추가했던 판단과 인식, 이렇게 선호 지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외향성과 내향성의 경우 개인의 주의 집중과 에너지의 방향이 인간의 외부로 향하는지 내부로 향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융은 외향성과 내향성이 상호 보완적인 태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외부 세계를 지향하며 인식과 판단에 있어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주로 바깥에 나가 활동을 해야 활력을 얻게 되며 행동지향적이고 충동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으며 사교성이 많습니다. 내향성의 사람들은 내적 세계를 지향하며 자기 내부의 개념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념적 사고를 좋아하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감각형과 직관형은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에서의 경향성을 반영하며 감각 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자신의 오감에 의존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주어져 있는 것을 수용하고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감각형의 사람은 순서에 입각하여 차근차근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성실 근면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감각형의 사람은 사물과 사건,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관형의 경우 통찰, 육감이나 영감에 의존하여 구체적인 사실이나 사건보다는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와 관계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 사실보다는 전체를 파악하고 본질적 패턴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미래의 성취와 변화, 다양성을 즐기게 됩니다. 직관형의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이론적이며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창조적입니다. 그러나 구체성보다는 전체를 보려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간과하기 쉽고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사고와 감정은 인식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 쓰이는 기능입니다. 사고형은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논리적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고형은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하며 정의와 공정성,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인간미가 적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객관적 기준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형은 친화적이며 따뜻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중시합니다. 타인과의 가치를 중시하여 판단을 하게 되며 논리 분석적이라기보다는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점을 보다 중시하여 원리 원칙에 입각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보다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어떤 결정에 있어 우유부단해지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판단과 인식은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나 적응에 있어 어떠한 과정을 선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형은 의사결정하고 활동 계획, 조직적, 체계적 진행하기를 좋아합니다. 판단형은 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편이며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반해 인식형은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살기를 원하며 자발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사건이나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판단형은 한번 시작한 일을 끝내야만 적성이 풀리는 데 반해서 인식형의 경우 일을 여러 가지 벌리지만 마무리가 미흡하게 됩니다. 외향형의 경우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사교적이며 활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내향형의 경우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조용하고 신중하며 이해한 후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외향형은 외부에 집중을 하게 되고 외부 활동과 적극성을 띠며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표현함에 있어 주로 말을 통해 표현하게 되고 경험을 한 후 이해를 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내향형의 경우 자기 내부에 집중하게 되고 내부 활동과 집중력을 보이게 됩니다. 조용하고 신중하며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해 후에 경험을 하는 쪽을 선호하게 됩니다. 감각형의 경우 오감에 의존하여 실제 경험을 중시하며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 정확하고 철저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직관형의 경우 육감 내지 영감에 의존하여 미래지향적이며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감각형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 정확하고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고 구체적인 것, 사실적인 것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직관형의 경우 미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비유적이며 암시적 묘사를 하며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을 중시하게 됩니다. 사고형의 경우 진실과 사실 사이에 주로 관심을 갖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객관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정형의 경우 사람과의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갖고 상황적이며 정상을 참작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고형은 원리와 원칙에 입각하여 논리적 분석적인 모습을 보이며 규범과 기준을 중시하게 됩니다. 감정형의 경우 사람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의미에 중시하고 포괄적이며 우호적이며 협조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판단형의 경우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며 철저히 사전에 계획하여 체계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인식형의 경우 목적과 방향은 변화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며 자율적이고 융통성을 띠게 됩니다. 판단형의 경우 정리전동과 계획, 신속한 결론, 뚜렷한 목적의식과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형의 경우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을 띠며 융통성을 중시하게 됩니다. 각 유형별 주기능과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을 살펴보면 주기능은 두 개의 선호도를 MBTI용으로 기능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유형에 있어 네 가지의 기능 중 하나가 우세하거나 가장 선호하는 것이 되며 이를 주기능이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세계에서 주기능을 가장 잘 이용하게 됩니다. 부기능은 주기능을 도와주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주기능이 인식기능이라면 부기능은 판단기능의 하나가 됩니다. 3차 기능은 부기능 지표의 반대, 극을 의미하며 열등기능은 주기능 지표의 반대극, 그 유형의 열등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ESFJ 유형은 주기능은 감정이 되며 외향적이고 외부 세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감정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유형의 강점은 인간 중심의 가치를 사용하면서 외부 세계의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기능은 감각으로 이 유형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을 제공하게 됩니다. 3차 기능은 직관이며 열등 기능은 사고로 주기능인 감정이 주관적 가치를 판단의 바탕으로 삼기 때문에 결정 상황에 있어 객관성과 논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주기능이 S인 경우 타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의 경험을 적용하며 주의를 요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주기능이 N인 경우 새로운 가능성을 인정하며 문제에서 독창성을 발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핵심에 대해 관찰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주기능이 T인 경우 분석을 잘하며 진행의 흐름을 찾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반대편에 대항하여 확고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주기능이 F인 경우 공감을 잘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가치를 중시하게 됩니다. 열등 기능이 N인 경우 부정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보게 되고 매우 비관적이며 외골수로 빠져 다른 방법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열등 기능이 S인 경우 세부 사항에 대해 강박적 모습을 보이며 감각적으로 추구하는 데 있어서 열중하게 됩니다. 열등 기능이 F인 경우 과민하고 화를 내거나 개인적 비판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적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열등 기능이 T인 경우 지나치게 비판적이며 오만하며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합리적 논리성을 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MBTI를 통한 개인의 성향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